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가로수와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해당 사업들이 법에서 규정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에 보고하는 가로수 면적 통계도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주차장을 만들면서 해마다 사라지고 있는 원주의 가로수.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 도시수법에선 이 같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가 2년마다 가로수 면적을 파악해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2017년도부터 자료가 존재하는데 2021년 25만 7천 제곱미터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가로수 면적은 민선 8기가 들어선 이후 2023년 20만 4천 제곱미터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면적만 5만 제곱미터, 축구장 7개 크기에 달합니다. 원주시의 그간 행보를 생각하면 가로수 면적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알고 보니 원주시가 2021년까지 가로수 집계를 잘못해왔던 탓에 통계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도시수법에서 시단위 지자체의 도심 가로수 면적을 산정할 때 읍면동 중에서 면을 제외하도록 했는데 원주시는 2021년까지 면지역을 포함해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원주시의 황당한 실수는 또 있습니다. 가로수를 제거할 경우 도시수법에 따라 해마다 수립하는 가로수 관리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겁니다. 면차별 계획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이고요. 예를 들어 민원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리치기와 제거 사업을 하기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요. 올여름 원일로 가로수는 이미 제거됐고 삼광지구도 별다른 심의 없이 가로수 대신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 역시 위법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원주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챈 것도 취재가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처음엔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문제없다던 원주시는 개정된 도시수법, 산림청의 해석을 설명하자 법을 잘못 해석해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이제 있을 사항은 그 위원회 소집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결재를 올려야죠. 도시녹화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원주시가 미흡한 행정으로 절차적 결함까지 더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부터 군 자체적으로 둘째 이상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10월부터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도 들어갑니다. 임신과 출산, 보육, 돌봄까지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는 건데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고 가족 단위 유출을 막으려는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부터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두 자녀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8세 이상 12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가 대상인데 1인당 월 10만 원을 가정마다 지급하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500가구 정도 될 걸로 예상되며 예산은 모두 군비로 충당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돌봄 공백이 있는 가구에서 신청하면 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여성가족부 정책인데 원래 소득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걸 영월군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8세 이하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육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 이외에 이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영월군 가족센터옆에 자리 잡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0월에 문을 엽니다. 영월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면 2주 기준 180만 원인 이용료를 80% 감면받아 36만 원에 이용할 수 있고 영월에 산 기간과 무관하게 영월의료원에서 출산하면 전액 무료입니다. 인근의 평창과 정선 등의 임산부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30% 감면, 영월의료원에서 출산한 경우 50% 깎아줍니다. 원거리로 이제 출산산후조리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한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발생하는데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 같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데는 지자체가 직접 임신과 출산, 보육, 돌봄까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영월군 0세에서 9세 아동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왔고 인구 대부분이 몰려있는 영월읍은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동 인구의 이탈은 아동 하나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인구가 사라지는 것인 만큼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군 자체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서라도 인구 감소 시대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지금 있는 지역민의 삶이라도 윤택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지자체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이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교직원 여러 명이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폭로했습니다.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신경호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이었던 최준호 정책협력관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려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묵시적인 관행이나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졌지만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교육감은 교직원들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예전 일이라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나눔 분위기 조성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청년이 소비 쿠폰으로 소방관들에게 커피 100잔을 대접하는가 하면 한 80대 여성은 사비까지 더해 취약계층에 기부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소방서로 향합니다. 남성이 가져온 건 시원한 커피였습니다. 소방관들은 기뻐하며 감사를 전한 뒤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출동 갔다 오게 되면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게 되거든요. 그 한 잔만으로도 저희의 더위가 싹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시원함으로. 기부자는 33살 춘천에 사는 유호균 씨. 18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커피 100잔을 사서 춘천 소방서와 안전센터 6곳에 돌렸습니다. 마침 집에 가는 길에 소방관분들이 되게 바쁘게 가시는 걸 보고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모자란 돈은 뜻을 같이 한 30대 카페 사장이 선뜻 보탰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는 이런 행동으로 또 위로를 받으시고 또 소방대원분들은 또 힘 얻으시고 너무 이제 나비효과처럼 퍼지는 게. 매장 한켠에 원두와 과자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들의 선행을 알게 된 본사에서 점주에게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겁니다. 본사는 유 씨에게도 100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지급했는데 유 씨는 이마저 가평 수해복구에 애쓰시는 소방관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이런 선행은 양구에서도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81살 정연자 씨는 지난달 25일 소비 쿠폰 20만 원에 사비를 보탠 50만 원을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면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그전서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저보다 조금 더 좀 생활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나. 소비 쿠폰이 경제 회복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함께하는 나눔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FC가 내년도 홈 경기 개최 도시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회를 분산 개최해왔던 강릉과 춘천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은 거세게 반발하며 입찰 불참 의사를 밝혔고 강릉은 참여 계획이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강원FC가 내년도 홈경기 개최 도시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강릉과 춘천 두 곳에 입찰 참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춘천과 강릉에서 번갈아 홈경기를 치러왔던 강원FC가 입찰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프로축구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입찰 조건에는 경기 개최 지원금이 포함돼 사실상 더 많은 금액을 써내는 지자체가 홈경기 개최 도시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강원FC의 내년 시즌 홈경기 개최 입찰을 놓고 강릉시와 춘천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FC와 계속 갈등을 빚어온 춘천시는 입찰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상 입찰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도민구단이면서 입찰 방식으로 홈경기 개최 도시를 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동안의 갈등도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논란만 야기한다는 게 춘천시의 입장입니다. 반면 강릉시는 지역의 축구열기와 클럽하우스 등이 위치해 있는 것을 감안해 입찰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이 구도인데 내가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FC는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상하반기 홈구장 개최 순서를 두고도 춘천시와 갈등을 빚었던 강원FC는 내년 시즌 홈경기 개최지 선정에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영서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이 떨어져 원주가 29.2도, 횡성이 30.6도, 영월이 29.8도, 평창 29.6도에 그쳤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밤까지 소나기가 이어져 5에서 20mm 사이의 강우량을 보이겠습니다. 한동안 비 소식이 계속돼 내일은 5에서 30mm의 소나기, 모레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횡성읍 이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진입도로가 내년 말에 들어섭니다. 횡성구는 횡성여고에서 묵계리 이모빌리티 특화단지를 관통해 가담리로 연결하는 1.3km 구간 4차선 진입도로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 110억 원이 투입됐고 원주에서 횡성 방향 국도 5호선에서 유턴을 해야 진입이 가능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횡성구는 또 150억 원을 투입해 횡성읍 가담리에서 갈풍리, 횡성 IC로 이어지는 600m 구간 특화단지 접근 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단계동 원주 세무소 앞 공영주차장과 무실동 무삼공원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합니다. 주차 요금은 2시간까지는 무료고 2시간 30분까지는 600원, 하루 최대 요금은 6,000원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되고 경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은 관련된 조례에 따라 요금이 감면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해 시행 날짜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난 1일에 개막한 평창 더위사냥축제가 유료 입장제 첫 시행에도 1일 최고 관람객 기록을 경신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 2일 1일 관람객 수가 집계 이래 가장 많은 3,370명을 기록했고 개막일과 휴일인 3일에도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올해 1인당 5,000원의 유료 입장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입장권으로 참여가 가능한 워터월을 포함해 체험형 콘텐츠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창군 대화면 땀띠공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더위사냥축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